지금 한국에서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해외의 어느 보도 내용이 있을까요? 좀 추가적으로. 네, 트리플린 지진과 산불, 폭발과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네. ASAB, 재난지원 관리청이 곧바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수색 및 구조를 담당하는 비정부 조직기관인 AKUS가 곧바로 운영이 되는데요. 네. 이번 지진 발생한 직후에도 이 두 개 기관이 합동으로 붕괴된 건물 안에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진 발생 지역의 추운 날씨로 인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토와 EU 국가들,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아제르바이잔 등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구조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구조의 손길을 보내서 구조의 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구조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사망자도 집계치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또 확대될 가능성도 곳곳에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저도 2020년 이스미르 지진을 경험한 바 있고요. 그리고 네. 현장을 취재를 직접 했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지진 현상은 건물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한 지역 전체가 매몰되는 그런 아주 큰 지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안에 몇 명이 지금 매몰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희생자 수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 예상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도 비슷한 맥락의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진 피해가 규모가 크고 어떻게든 집계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의료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피해 지역 병원은 이미 환자 수용도 어려울 정도라고 하던데 의료 부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피해 지역 병원도 네. 의료 지역이 의료 상황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환자는 군용 비행기로 이스탄불로 후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인근 항구를 통해서 화물선을 통해서 여러 대의 앰뷸런스를 여러 대 실어서 한 번에 환자 500명씩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민 관련해서는 아직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혹시 현지에서 듣기에는 뭐 피해를 입으셨다거나 지금 잠시 좀 대피해 있는 분들의 소식도 들으신 바 있습니까? 네, 이번 지진이 발생한 11개 주에서는 한인이 대략 100여 명 정도 거주 중에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지진 피해가 심한 하타이주 안디옥 개신교회 건물이 완전히 붕괴됐고요. 하타이주 교민 7명과 방문객 4명이 현지에서 대피해서 나와 메르신 지역으로 안전하게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어제는 하타이주 교민 안전을 위해 대사관에서 직원이 급파해서 대피를 시켰다고 알려왔습니다. 지진 내집한 지역의 통신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우리 안디옥 개신교회 담임 목사와 현재 연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문자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주고받았는데요. 네. 지진이 발생 당시 교회 3층 건물 중 1층만 남기고 전체가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교민들은 대부분 대피 중에 있었는데 교민 일부가 대피 중에 낙석에 맞아서 철가상을 입었고요. 예. 새벽에 대피할 때 무너진 건물들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건물 골목이 무너진 잔해들로 막혀서 그리고 무너진 잔해들의 먼지로 막혀서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때문에 탁자 밑으로 숨고 잠도 못할 정도였고 호텔 밖으로 여러 번 피신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사관과 소통은 잘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민들끼리는 어떻게, 아까 문자로 소통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소통에 어떤 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진이 발생한 남부 쪽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4개의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강한 지진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번 지진의 원인을 김재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튀르키예는 그 어떤 곳보다 강진이 빈발한 지역입니다. 4개의 지각판이 튀르키예 부근에서 충돌해 강력한 지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유라시아판과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과 소규모판인
아나톨리아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점에는 지진을 유발하는 대규모 단층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라시아판과 아나톨리아판이 만나는 지역에는 1200km에 달하는 북아나톨리아 단층, 아라비아판이 부딪히는 곳에선 700km의 동아나톨리아 단층대가 있습니다. 이번 규모 7.8의 튀르키예 역대 최대 지진은 동아나톨리아 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나톨리아판은 해마다 서쪽으로 평균 2에서 3cm씩 이동합니다. 남쪽에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판이 밀어내고 북쪽에는 거대한 유라시아판이 버티고 있어 그 사이에 낀 아나톨리아판이 밀려나가는 겁니다. 아나톨리안 판이 두 단층에서 움직이면서 지진의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두 단층이 움직이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북아나톨리안 단층하고 동아나톨리안 단층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다음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유력 지역으로 북아나톨리아 단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나톨리아판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북쪽 단층에 더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아나톨리아 단층에는 인구 1,600만 명의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이 위치해 강진이 발생한다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정부가 강진으로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110여 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애초 예정된 60여 명의 구호대에 수색, 의무와 관련한 군 병력 10명을 더해 전체 110여 명을 튀르키예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외국 재난지역에 파견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의 구호대입니다. 정부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현지에 구조대를 파견한다는 계획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측은 서둘러 현지 피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공장 등이 이스탄불 쪽에 위치해 있어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판매 법인이 지진 발생 지역과 1000km 정도 떨어진 이스탄불에 자리 잡고 있어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기업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강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카흐라만 마라시, 말라타야, 아드야만 등 6개 주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디야르 바르크 등 4개 주에는 출국 권고를 의미하는 여행경보 3단계가 이미 발령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 여행주의보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던 나경원 전 의원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양강 후보의 대립 속에 이번 회동이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아린 기자.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은 오찬 회동을 한 뒤 나란히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나 전 의원의 더 많은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고 나 전 의원은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호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나 대표님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전 의원은 친윤계 공세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요. 이후 김 후보와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나 전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연대를 요청해온 가운데 오늘 회동으로 연대가 본격적으로 실행될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전격 발표회가 오늘 열렸는데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SNS에서 안 후보가 2012년 대선 당시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안 후보의 정체성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건데요. 과거 언행이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단은 주십니다. 이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이미 자신의 생각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한 연대 발언을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입장을 존중해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며 친윤계 공세에 적극적인 대응 없이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근인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해 월 당비 300만 원인 윤 대통령이 그 정도의 영향력만 행사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는 본선 진출을 위해 언론 인터뷰를 좋아하며 막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야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수사되는 지도부 의원님도 다 안타깝고 계시는 건가요?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 대표는 변호인만 대동해 혼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당무에 주력하기 위해 주말에 가겠다고 했지만 검찰 측에서 주중을 고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이 뻔뻔한 버티기로 국민들의 상식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요건이 안 되는 탄핵안이라며 기각된다면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해도 법사위 검토 절차가 남아있다며 민주당 입장이 국회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난방비 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이 엉터리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센터 분향소에 대한 철거 시간을 오는 12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신환 정무부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일주일간 행정 대집행을 미루겠다며 녹사평역 외에 유가족이 선호하는 추모 장소가 있다면 제안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유가족 측에 내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2차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 오 부시장은 유족 측은 당초 녹사평역사 내 공간 제한에 이견이 없고 검토해왔다며 행정집행 철거는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송환을 거부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풀리는 그룹 재경본부장 김모 씨가 조만간 귀국할 전망입니다. 앞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는 오늘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쌍방울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현재 수도온 수행비서 박모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이 검거되자 캄보디아로 도주하던 중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피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거 당시 박 씨는 차명으로 개통된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안에 김 전 회장의 통화 내역 등 증거인멸 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씨에 앞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거부해온 쌍방울그룹 재경본부장 김모 씨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국내로 압송될 전망입니다. 김 씨는 태국 법원에서 열린 불법 세류 관련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수일 내로 강제 추방될 예정입니다. 김 씨의 귀국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가 될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알려진 김 씨는
쌍방울그룹의 재무 흐름 전반을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김 전 회장의 자산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 씨가 입국해 유의미한 진술을 한다면 그동안 막혀있던 쌍방울그룹 자금 흐름에 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2022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권익위원회 그리고 폐지 위기에 여성가족부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업무평가에서 방통위와 권익위가 나란히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새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으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도 배제돼 왔습니다. 굳이 우리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여가부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국무조정실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혁신과 소통 등에서 미흡한 기관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경찰청도 최하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전 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듯한 그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과 관련해선 미흡했다는 평가이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보 추진과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의 성과로 최하 등급을 면했습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는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과기부는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에 성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농식품부 등도 구제혁신과 성과 창출, 국정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글로벌 브리핑, 튀르키예 기술기술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금 7.7과 7.5 기준이 연이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사망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5,000명가량 되는데 추색이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윤 기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당국은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여 명에 이르렀고 부상자도 18,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더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상자 수는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며 재난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튀르키예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은 1939년 튀르키예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과 같은 위력으로 여기에 더해 규모 7.5를 포함해 여진만 80차례 이상 관측됐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첫 강진이 강타한 데다 초강력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또 시리아는 오랜 내전의 영향으로 손상이 심한 건물들이 많아 지진 충격에 더욱 쉽게 무너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조대원들은 밤샘 구조 작업을 벌이는 등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새벽 시간 눈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진이 발생한 데다 여진까지 이어지며 수색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넓은 지역에 광주 기독병원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 2020년 68.2%에서 지난해 27.5%로 2년 새 4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부산과 경남에선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소아과 의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폐업을 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치료비를 먼저 냈던 보호자들은 돈을 돌려받기를커녕
자녀를 치료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국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A씨는 진료 중단 소식을 듣고 황급히 찾아왔지만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고 직원도 아무도 없고 해서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